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될 인생책 5권 중 오늘 소개할 4번째 책은 미하엘 엔데의 모모입니다.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저는 이 모모 이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일단 오늘 이건 확실히 알고 가기로 해요. 이 노래는 옛날 대학가요제가 가요계를 풍미하던 시절 전남 광주에 전일방송이라는 민영방송국이 있었더랬는데요. 이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1978년도 대상수상곡이었어요. 당시 22살 김민주님이 불러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곡이죠. 이 가사에 나오는 모모는 14살 아랍계 소년이에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소설 속 주인공이죠. 노래 가사처럼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소설이에요. 반면에 제가 오늘 꿈나무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모모는 아주 작은 말라깽이 소녀예요. 때로는 8살 같고 때로는 12살 같기도 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어린 소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장 잘 경청하는 능력을 지녔죠. 이제 소년 모모와 소녀 모모가 확실히 구분되시죠? 자, 그럼 미하엘 엔데의 모모가 어떤 책인지 허위평론가의 말을 들어보죠. 이 미하엘 엔데의 모모, 이 책은 독일에서는 1973년에 출간이 됐고요. 뭐 이미 전 세계에 정말 많이 번역이 돼서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입니다. 한국에는 1999년에 번역이 돼서요.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았는데 이게 2005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란 드라마, 현민 씨와 김선아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 드라마에 이 책이 언급이 되면서 드라마셀러, 그러니까 드라마의 영향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모모라는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확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의 인기에 반짝 힘입은 게 아니라 이 책이 갖고 있는 워낙 좋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 읽는 스테디셀러가 됐는데요. 이건 모모라는 제목처럼 한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이 모모인데 이 모모가 시간 도둑들에게서 시간을 되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대인들이 워낙 나 시간 없어 바빠 죽겠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럴까? 그건 시간 도둑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이고 그런 모모의 어떤 시간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찾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로 계속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 모모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어느 하나 평등할 것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평등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제 인생 2막인 K본부 아나운서 시절엔 이런 생각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지고 바빠질 수가 없었어요. A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B처럼 최고의 학벌도 못 가졌고 또 C처럼 빼어난 미인도 아니지만 난 오직 실력으로 해낼 거야, 할 수 있어 생각하면서 최고의 진행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일단 세우고 제 생활의 모든 우선순위 제일 윗단에 이 일을 배치했죠. 때로는 나의 건강, 또 가족과의 시간보다 일이 먼저였어요. 요즘 잣대로 보면 어리석고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전에는 저뿐만은 아니었고 많이들 그랬어요. 열중하고 몰입해서 사는 시기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그때 이 모모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시간의 비밀과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더 챙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좀 더 관심을 줬을 거예요. 화려한 초대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을 거예요. 모모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날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요.
이 회색 신사는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들이죠. 회색 신사가 나오는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비밀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비밀에 관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 비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네, 여기서 시간의 비밀 1.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라서 이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시간은 곧 마음속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색 신사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모종의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주도면밀하고 방대한 계획이었죠. 회색 신사들은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조명합니다. 시간을 아끼면 곡절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요. 시간 절약, 나날이 윤택해지는 삶. 시간을 아끼면 미래가 보인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법, 시간을 아껴라. 낯선 문구가 아니죠. 자라면서 늘 들어온 말이기도 하고 제가 딸에게 한 얘기 같기도 해요. 잠시 회색 신사를 만나볼까요? 영업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 씨 바쁘시죠? 바빠 죽겠어요. 아빠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포섭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 사람들에게 그 설득을 할 때요. 진영 씨 요즘에 뭐 취미 생활 좀 하십니까? 취미 생활이요? 취미는 먹기예요. 아, 먹기. 네. 아, 먹는 것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줄이라고요? 예컨대 뭐 반려견과 요즘에 시간을 함께 보내시죠? 네. 아, 그 시간도 낭비예요. 아니 너무 이쁜데 보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낭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56만 4천을 내버리는군요. 그 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축해야지. 저에게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회색 신사들이 시간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렇게 해서 아꼈다고 하는 시간이 정말로 아낀 게 아니라 네. 그건 말하자면 다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쪽으로 정말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는 쪽으로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모가 그걸 막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거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회색 신사가 마치 나 같았어요. 그 회색 신사한테 영업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색 신사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되게 아끼려고 하는데 그 아끼는 시간에 뭔가 좀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내 삶의 본질에 좀 중요한 것을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이기주 작가의 책 중에 사랑은 뭐 시간을 건네는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바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하는데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요즘은 혼자의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소중한 관계를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해요. 이제 저는 회색 신사로부터는 조금 벗어났죠. 회색 신사들이 점령한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읽어드릴게요. 결국 대도시의 모습도 차츰 변해갔다. 옛 구역은 철거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린 새로운 집들이 지어졌다. 그 안에 살 사람들에 맞추어 집을 짓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면 제각기 다른 모양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었다. 대도시의 북쪽 지역에는 이미 거대한 신축 건물 구역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
그곳에는 다른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성냥갑 같은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끝없이 우뚝우뚝 솟아났다. 집들이 똑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똑같아 보였다. 단조로운 거리들은 늘고 또 늘어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쭉 뻗어나갔다. 삭막한 질서의 황무지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꼭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여기서는 단 한순간, 단 1cm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계획되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아이들 몫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네, 여기서 시간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든다. 내적 풍요, 따뜻함, 가족의 화목, 사랑하는 관계, 이런 행복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기주 작가는 이런 걸 사랑은 시간을 건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모모는 시간을 도둑질하는 이 회색 신사들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오는데요. 허위평론가가 들려줍니다. 이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서 모모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걸 이제 담배, 시가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피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갈취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건데, 그럼 이 시간을 다시 되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때 모모에게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거북이에요. 카시오페아. 네. 이 거북이가 나타나서 모모를 누군가에게로 안내해 줍니다. 도착해 봤더니 호라 박사의 집이었는데, 이 호라 박사가 시계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시간의 관리자, 시간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 호라 박사가 시간의 꽃, 그러니까 시간의 근원지로 모모를 데려가 주는데요. 그곳에서 모모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전부 귀하다. 그런 성찰을 한 모모가 이제 호라 박사와 함께 회색 신사들로부터 어떻게 시간을 다시 되찾을 것인가. 이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시간의 신이 호라 박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시간의 신이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관리자가 잠이 들면 시간은 멈추겠죠. 근데 회색 신사들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당장 먹을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건데, 호라 박사가 잠들기 전에 시간의 꽃 한 장을 모모에게만 건네줘요. 그래서 모모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회색 신사들이 이제 그걸 빼앗고자 막 이렇게 이리저리 허둥지둥 하다가 결국 다 소멸해버리고, 이 모모라는 소설은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는 시간은 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그쵸. 시간 자체가 돈 아니야? 그거 다 시간은 시급이잖아. 돈이 다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정설로 알고 있죠, 우리는. 네. 근데 이 모모는요, 결국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의 삶 자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나 그 부분이 좀 충격이었는데, 시간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시간을 쓰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그 시간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그 얘기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하고 이렇게 너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시간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내 어린 시절에 그 많은, 그 정말 별을 보고 꽃을 보고 꽃에 감동하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정말 바쁘다고 하고 사는 시간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모가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추억,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거죠. 윤주경 의원님이 참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윤주경 의원은 24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홍커공원 의거의 주인공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입니다. 어릴 때는 독립투사의 손녀라는 것을 오히려 숨기고 살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해서 기가 막히고 미안했는데요. 비록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 윤봉길 의사의 시간의 꽃은 시들지 않고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모모에서 시간의 관리자 호라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시간의 비밀 세 번째인데요. 사람이란 한갓 자기 안에 있는 시간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거든.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란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언제 20살 되지? 너무 20살이 되는 게 요원했던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10년이 후딱 가버렸는데 그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시간을 도둑질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정말 20살을 학수고대하면서 시간이 안 간 시간에는 내가 심부름을 보내면 하늘을 보면서 그 무서움을 잊으려고 별이 내 친구가 됐었고 길가에 나가면 하얗게 핀 그 찔레꽃이 숨을 멎게 했던 적도 있었고 내 친구들하고는 고무줄 하나 가지고도 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그 시절은 정말 너무 느리게 갔기 때문에 나는 언제 20살이 될지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예.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그걸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모모를 통해 알게 된 시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하루는 변함없이 24시간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죠. 꿈나무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도로청소부 배포의 말로 답을 대신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배포는 이렇게 얘기했다. 얘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숨이 차지도 않아.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게 중요한 거야. 행복한 삶을 위해 꼭 곁에 두어야 할 5권의 책 중 5번째 소망을 이어주는 감사의 힘은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시간을 저에게 건네주시길 기다릴게요. 안녕.